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미국 정부 관료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호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인들이 고물가 고금리로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고용률은 견조하고 최근 소비세도 살아나는 게 수치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미국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고용률과 소비는 경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핵심 지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여러 지표나 현상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 내 전문가들끼리도 이게 경기가 견조한 건지 살아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착시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고용률 좋고 소비 살아난다고 그저 미국 경기 좋다는 말은 사실 좀 더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계 수치나 경제 지식, 이런 경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경제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예전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 팬데믹 이후로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난 이후로는 많은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 수치나 경제적 지식 배경으로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게 되면 변화된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식이라든지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지금 보면 예전의 기준과 예전의 틀만을 가지고 지금의 바뀐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제대로 된 현실이 반영이 안 된 그런 통계 수치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으로 드러나는 통계 수치는 거짓말이 아닌데, 근데 그 수치로 바뀐 환경에 갖다 대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에서 특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 가계에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고용시장이 견고하다고 하면서 소비하고 고용, 이 두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고물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가 탄탄하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식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경기를 판가름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 소비하고 고용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소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난 9월에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된 걸 보더라도 이번에 이게 시장 기대치보다 엄청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비가 완전히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수치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바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는 말은 미국에서 지금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고, 고금리 고물가에 죽겠다 해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구매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고 패턴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소비하고 관련해서 다른 측면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지금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저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볼게요. 미국 사람들의 개인 저축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 통장 잔고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랑 2차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를 빼곤 지금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미국 가계가 쌓아둔 저축을 지금까지 계속 소진하면서 가계 재정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 가계가 버는 소득이 부족하니까 통장에 돈이 말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이게 말이 다르고 다른 건데, 이거 한번 들어보고 대답을 드릴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그동안 고물가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젊은이들조차도 지금 소비 지출을 크게 줄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외식을 줄이고 옷도 안 사고 하면서 기존에 하던 소비 패턴부터 생활 습관 자체를 완전히 다 바꾸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이 어떤 응답을 했냐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고물가 압박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향후 1년 동안은 지금의 이런 상태를 계속 더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어요. 실제로 많은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그동안 높아진 물가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달라진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할인폭이 높은 저가 제품 위주로 생필품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달러 스토어라고 저렴한 생필품 위주로 파는 소매 체인이 있는데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런 가구들의 달러 스토어 이용이 크게 늘어서 이런 류의 유통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 매출은 하락하는데 할인폭이 큰 할인점의 매출은 오르고 있는 거고요. 변하고 있는 이 소비 패턴을 들어보니까 과소비라 하기에는 또 어렵네요. 그쵸. 통장 잔고가 계속 감소하는 게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를 해소하기보다는 소비 패턴을 알뜰하게 변화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부족하다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쵸. 그리고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금융위기 이후로 약 1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알려지는데요. 실제 많은 미국인들은 현재 그들이 사용한 카드 빚을 못 갚아서 지금 막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은 이미 지난 7월에 1조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카드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카드 연체율이 내년에도 계속 더 상승할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뉴욕 연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신용카드 계좌가 2019년보다 7천만 개나 더 늘어난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주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풀린 신용카드에 의존해서 지금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층에서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버티면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실제로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소비가 증가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카드 연체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소비가 증가한다고 구매력 탄탄하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고금리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물건 가격 자체가 올라서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가 감안 안 된 측면도 지금 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미국에서 소비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실상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소득에 여유가 생겨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서 소비가 증가한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돈을 쓰고 그렇게 소비만 늘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쓴 돈을 못 갖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소비가 증가했다고 긍정적인 신호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소비가 앞으로 경기 호조로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는 미국 신용카드에서 보이는 이런 연체율 상승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연체율 증가 속도가 정상적인 상황에 비해 지금 너무 빠르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들으니까 소비가 좋아졌다는 그런 보도를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용시장 문제인데 지금 보면 이 고용 문제를 가지고도 정부 측이나 투자시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미국에서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고 견고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 드러나고 있는 통계 수치로도 지금 미국 실업률이 3.8%로 나와서 거의 완전 고용 수치를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미국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많은 일자리가 어디서 늘었는지를 보면 소득 낮은 서비스직이나 블루칼라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넘쳐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 저소득층의 일자리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들의 소득이나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일자리 수로만 고용이 탄탄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게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은 IT하고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산층 영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고용시장이 견고하다고 하면서 일자리 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와중에 지금 이들 금융하고 IT를 중심으로 한 화이트 칼라가 차지하는 중산층 일자리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미국 화이트 칼라 일자리 감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는 있죠. 네. 이들 중산층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일자리가 저소득층에서 늘어나는 일자리 때문에 묻혀서 가려져서 그렇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테크 인력만 24만 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로 2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정리해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JP모건 같은 경우도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구조조정하고 월가 금융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도 어마어마하게 하더만요. 네, 맞아요. 지금 고용시장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 IT 쪽에 연봉 8천만 원의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고 치고 그리고 연봉 2천만 원의 질 낮은 일자리가 또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연봉 8천만 원에 중산층 일자리 2개가 사라지는 대신에 연봉 2천만 원에 저소득 일자리 3개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일자리 수로만 봤을 땐 현재 고용시장이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 2개가 사라지는 대신에 3개가 새로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일자리 수 측면에서만 보면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질적 차원에서는 사실 악화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일자리는 중산층을 자꾸 얕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결코 좋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 통계 수치가 착시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미국 고용시장에서 예전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경기가 불안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하위 저소득층부터 일자리를 잃으면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고 위기가 계속 지속되면 될수록 위기가 그 위에 있는 계층, 또 그 위에 있는 계층으로 그렇게 단계를 밟다 그러다 나중에는 중산층 일자리까지 무너지는 식으로 충격이 전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하위 저소득층 일자리는 늘어서 탄탄해지고 있는데 일자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만 직격탄을 맞아서 충격받고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패턴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통계 수치가 이런 상황을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률도 좋고 소비도 느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만 강조하면서 경기 호조라고 단정 짓는 것도 너무 현실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무시한 채 경직된 틀로만 분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용과 소비를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들만 가지고 과연 이게 좋게 볼 수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을 조금 더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